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민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민가 같은 경우는요, 2020년 수능 특강의 고전 시가에 적용학습에 수록된 지문이기도 하고요. 2017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그 다음에 2011년 EBS 인터넷 수능에도 수록된 작품입니다. 하지만 간민가 자체가 그렇게 고전 시가를 배울 때 필수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 간민가를 공부할 때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조금은 낯선 작품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형식의 이런 사사조, 사음보가 반복되는 작품 형식이 바로 가사죠, 가사.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간민가는요, 서민들의 그런 고통, 그 다음에 괴로움, 이런 것을 호소하는 그런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서민 가사로, 평민 가사로 이제 불리고요. 작품이 쓰여진 연대는 아마 1792년 정도에 수록이 돼서 18세기에 성대중이라는 사람이 함경도의 북천부사로 임명됐을 때, 그때 불러졌던 노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조선 영종조 때고, 이 당시부터 굉장히 백성들이 그런 세금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삶의 질이 엄청 낮아지면서, 여기서 간민이란 게 그 갑산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요. 갑산 백성들이 학정이라고 하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양반들한테 시달리는 그런 참혹한 모습을 묘사한 그런 작품입니다. 가사를 볼 때는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요, 길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서민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주제의식이 뭔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길이는 길지만 사실 이런 서민 가사의 주제의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로 서민들은 자신들의 그런 솔직한 정, 사랑 이런 것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회 비판적이라고 하면 당시 그런 고통, 그 다음에 가난한 백성들의 삶, 이런 것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면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가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민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대화체로 이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체가 갑과 을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갑과 을이 송미인국이나 누왕사에서 보여졌던 그런 대화 형식으로 갑산 백성들이 어떻게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전개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민가는 이 서민 가사다, 그 다음에 주제의식은 서민들이 굉장히 학정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대화체로 전개한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이 작품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이제 봐주시면요, 이게 어저어저로 시작하는 여기 처음 부분이 이제 갑의 대사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 갑의 말이 끝나고 여기 어와 생원인지 여기가 을의 대사가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내 행색 보아하니 군사 도망 내로구나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어이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이게 바로 이제 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렇게 시적 청자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내 행색, 네 모습을 보니까 군사 도망하는 사람이 바로 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군사 도망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군대를 꼭 가야 되잖아요, 한국은. 근데 그런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한테는. 병역의 의무를 이제 기피하는 거를 이제 병역 기피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조선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군사로 착출이 되면 병역을 해야 된다는 게 백성의 의무인데, 그것을 도망가는 사람이 너, 을이구나 라고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상으로 볼짝시면 배적삼이 김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잠방이 노닥노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상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뇨상을 얘기하는데요. 뇨가 뭐냐면 허리뇨입니다. 허리 위로 볼짝시며 허리 위로 보면 배적삼이 깃만 남고 그 배적삼이라는 거는 이제 옷인데 그게 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난하고 이제 허술한 그런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허리 위 요 상을 봤으니까 요 하를 봐야겠죠. 허리 아래 너를 굽어보니까 헌 잠방이 이거는 뭐냐면 헌 헛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헛바지가 노닥노닥은 너덜너덜하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지금 이 시적 청자, 그러니까 시적 대상의 모습이 가난하고 허술하게 차려입으면서 병역 기피를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장할미 앞이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심리기를 할래 가니 멸리 가서 엎쳐지리. 자, 여기 보면은요, 이 곱장할미는 이 장이 허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앞에 가고 전태발, 다리 절뚝이는 사람은 뒤에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슬픈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이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노모, 나이 든 엄마를 모시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길은요, 우리가 리로 우리 길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심리기를 하루 걸려 가니까 이렇게 늦게 가니까 면리 가서 너 엎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노모도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도망가고 있으니까 오래 못 간다. 내 고을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 천하대기 상사여든 본토 군정 싫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고을, 이 작품이 감민가잖아요. 함경도에 우리 아주 험하고 고립된 곳이 바로 이 삼수갑산이에요. 그래서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김소월 시에도 있습니다. 삼수갑산에 나 혼자 있다 하하 뭐 이런 고립된 상황의 그런 괴로움, 그 다음에 고통, 슬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춥고 힘든 지역이에요. 함경도 이쪽 지역에 있는. 그래서 갑산의 양반 사람아, 갑산의 양반, 그러니까 내고을의 양반 사람이 타도 타관은 뭐냐면 다른 도의 지역으로 옮겨 살면,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니까 너 그렇게 도망가면 천하, 이거는 뭐냐면 천하게 되기 상사, 예사인데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사를 가지만 그래도 뭐 부산에 살다가 갑자기 서울로 이사 오고 하면은 환경이 바뀌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조선시대예요. 그 도에서 그 병역을 부과했는데 그거를 싫어서 도망을 가서 살면 당연히 천한 사람 되기가 쉬운데 당신은 또 공동체 사회니까요. 근데 본토, 자기 고을 군정, 군역이 싫다고 도망가고 자네 또한 도망하며 너 지금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 또한 도망치면 일국일토 한 나라에 한 땅에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하는들 어대간들 면하소인가. 너 근본을 숨겨서 양반이 아니라고 어디 가서 산다고 한들 어디 간들 면할순가 어디에 간들 천하게 되는 걸 네가 막을 수 있겠냐라고 이제 서리법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도망가서 좋을 거 하나 없다. 군역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내 사던 곳에 아무케나 뿌리 막여 7, 8월에 채삼하고 9, 4월에 돈퍼 잡아 공채 신역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북청 금원장사 돌아들어 잠배할제 후가 받고 팔아내 살기 좋은 너른 곳에 가사전도 고쳐 사고 가장진물 장만하여 부모 처자 보전하고 새즐검을 누리려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차라리 내 살던 곳에 네가 사는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를 박으란 얘기예요. 그냥 너 사는데 살아. 그 다음에 7, 8월에 채삼하고 자 7월, 8월에는요. 이 함경도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삼수갑선 외진 그런
산지가 험한 지역입니다. 이때 뭐를 하냐면요. 여기서는 인삼을 캐요. 그래서 채삼이라는 건 인삼을 캐고 9, 4월에 9월, 10월에는 돈퍼 잡아. 이거는 뭐냐면 돈피라고 하는데요. 이게 담비 가족을 얘기합니다. 이 인삼과 담비 가죽은 이 당시 서민들한테 세금으로 받았던 재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세금 내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채신역. 자, 군역과 부역을 공채신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백성들한테 부과한 의무입니다. 군역과 부역을 갚은 후에 그 나머지는 두었다가 이거 열심히 캐서 내고 그 나머지 뒀다가 함흥북청 홍원장사 돌아들어 잠매할제. 이거는 함흥과 북청 그 다음에 홍원이라는 지역에서 장사를 돌아들어서 잠매는 이거 몰래 뭐 한다는 거예요? 매매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상업이 금지됐기 때문에 남은 재산을 가지고 몰래 팔아서 후가 받고 팔아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한갑을 받고 이런 것을 팔아서 살기 좋은 너른 곳에 네가 가사전토 고쳐사고. 가사전토라는 거는 집과 논밭, 전밭이라고 하잖아요. 논밭을 고쳐 살고 기장집물, 이거는 집안 살림을 다 장만을 해서 다시 살 수 있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처자 보존하고 부모 처자를 지키고 새 즐거움을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려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도망가도 정답이 아니다. 열심히 군역 부역을 하고 남은 재산으로 열심히 여기서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